저보고 2030 관련해서 이 세미나 때 무슨 발언을 하라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특정한 개념으로 세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력이 높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좀 복잡한 인생을 살아서 실제 그 호적 나이상 만 16세에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세대적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2030을 누구도 그때 그냥 주목하지 않았고 그냥 시대의 복판에 그냥 있었던 세대라 제가 여러 담론들을 보면서도 내가 베껴가지고 공부해서 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무지해서 어떤 분석적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 했더니 앞에다가 느닷없이 2030 뭐 세미나 하는데 일부에다가 이재명 리더십 강의하라고 이 행사의 소품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너무 좀 흥분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청년파리 스탑 저는 정말 동의하는 얘기거든요. 저도 한 20년 전부터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30대 때 정치권에 진입해서 국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했던 그런 한때의 혁명가 선배들이 장엄한 포부, 웅대한 비전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지금 한 20년 지난 우리 새로운 세대 시대의 평가는 그렇게 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의 영역보다는 직접 설계하고 구체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국가 대신 마을로 공동체로 작게 곳곳에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시대의 시금석을 만들고 싶다 해서 사실은 농촌운동가로 들어가서 지난 공동체 설립해서 지난 한 2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고 우연히 이제 친명이 됐습니다. 좀 겸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님과 함께 동지가 돼서 경기도정 운영하는데 산하기관장으로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친명, 비명, 반명 자꾸 막 가를 때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인연이라고 하는 게 마치 어떤 사람이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한때 우리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어서 그냥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힌두이즘을 공부하고 무슬림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성경만 바이블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들이 있었고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를 읽으면서 밤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우주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시대 정신에 맞춰서 어떤 정치적 선택과 어떤 정치적 결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우연히 사실은 경기도에 가서 대표님과 함께 정치 또는 행정을 같이 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재명 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재명다운 청년 이재명과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리고 당대표 이재명 그다음에 앞으로 국정의 중심에 서는데 가장 가까이 선 이재명의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하고 닮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이재명의 리더십 몇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은 민주주의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농촌 기본소득 설계자인데 제 고향 전라도는 돈이 너무 없어서 무엇을 사회 실험을 위한 종잣돈을 달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갔더니 광주주의자인 저에게 저는 광주가 세계 우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경기도를 촌으로 생각했습니다. 경기도 갔더니 항상 저보고 강원장 촌에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봤더니 1,400만 도시 국가를 만들어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스웨덴보다도
저기 뭐 작은 국가들, 선진국들, 폴란드, 덴마크 이런 데 보면 두세 배 인구가 되는 데 아닙니까? 31개 시군에 전라도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도의 전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 전남은 농도기 때문에 제 고향에서는 실험은 안 하고 집행만 하려고 돈 쓰는 사회 실험은 경기도에서, 집행은 전라도에서 하려고 우리 기관에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페이퍼 하나 써가지고 농촌 기본소득을 좀 실험하고 싶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 고향에서 이걸 집행하려다. 돈은 500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구 5천 명 정도의 면 단위에 매월 생계급여에 준하는, 당시의 생계급여가 52만 6천 원이니까 50만 원씩 한 명씩 지급해서 기본소득의 여러 6대 원리 중에 마지막 원리를 충족하지 못한 게 충분성입니다. 충분성까지 구현하는 전 세계적인 모델을 실험을 경기도에서 하고 싶다. 제가 전국 다니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광주시장님이나 전남 도지사님한테 500억 달라 하면 곤장 500대 맞고 죽습니다. 그런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딱 들고 갔는데 좋은 제안이라는 거예요. 정치인 경기도지사에게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결코 좋은 제안일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지자면 첫 번째, 경기도의 농어촌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대략 당시에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해보자에서 토론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도지사 정도 되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사실 산하기관장하고 토론이 없습니다. 지시가 있지. 6개월 걸렸습니다. 액수 때문에. 당시 이재명 지사께서는 경기도가 마땅히 세계적인 실험이자 국가정책이 될 수 있는 일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대표께서는 당시에 저는 50만 원 주장했고 대표님이 10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4인 가족 40만 원 아니냐. 휴대폰 비용으로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도의회의 저항도 있을 수 있다. 왜? 2%밖에 안 되는 농어민을 상대로 한 사회실험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중소상공인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거기에 많은 돈을 쓰는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또 10만 원도 큰 돈 아니냐. 여러 논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감동했어요. 계속해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2년 사회실험을 제안했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10만 원씩 차라리 2주가 가능할 만큼의 10년 지급해서 실험을 할 게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원지가 되게 만들자라고 역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SNS에 댓글을 쓰는 시민과도 토론해서 수기 과정 끝에 나오는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민주적 리더를 갈망했는데 경기도에서 발견한 리더가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왜 충격받았냐. 제가 참모기 때문에 지사님 이걸 빨리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좀 도움되게끔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빨리 결정해서 사회실험 결과를 선포하고 기본소득 엑스포 같은 걸 열어가지고 대형으로 해갖고 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대표님 갑자기 집무실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빨리 하려고 합니까? 왜 그걸 대선하고 연기하려고 하죠? 천천히 하세요. 대선 무관하게 하세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심했어요. 나를 시험하나? 보통은 대선하고 무관하게 한다면 정치인들이 뭐라 하거든요. 돈을 거기다 왜 쓰냐고. 그래서 그때 좀 충격받았는데 세 번째 마지막 가장 큰 충격은 이게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군 단위 안에 있는 면, 대한민국의 읍면 인구가 970만입니다. 면 단위 인구가 400만인데 면 단위 평균 인구가 대략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보편성과 이 전파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4천 명 단위의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 기본소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군수님들이 전부 다 발제를 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그걸 집행하고 지금도 집행되고 있냐면 연천군 청산면에 집행되고 있는데 당시 연천 군수는 국힘당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무관하게 해라 대선에. 두 번째, 우리 당 군수님들이 얼마나 우리 당 그 지역이 유치하려고 했겠습니까? 재선 3선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한 면에 돈이 수십억이 풀리기 때문에 1년에. 그때 제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이. 토론은 민주적으로 하고 정책적 결정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그때 처음 부끄러웠습니다. 해봐야 82학번 63년생 아닙니까? 학번으로 보면. 저는 여타의 많은 선배들과 여러 토론을 하면서 자괴감을 느낀 적이 많은데 그때 큰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민주주의자 이재명에서 그 다음은 공화주의자 이재명입니다. 사례만 설명하면 공동체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 주권을 넘어서서 공동체 책임, 그걸 철저하게 온몸으로 실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혹시 그냥 드림 코너라고 아세요? 그냥 드림.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하시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네, 그냥 드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존엄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물건,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그 정책을 썼거든요. 낙인 없이. 그런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이제 뭐 식료품을 딱 놔두면, 신선식품, 과일 같은 거 놔두면 거기에는 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분들도 가다가 무료니까 학생들도 그냥 갔다가 공짜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럼 대체로 이런 결과가 나오면 행정은요, 이거는 누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그것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근데 지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그냥 몰래 가져갔더라도 그중에 혹시 한 명이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이 가져갔으면 그 사람이 뛰어내리려다가 우리 사회가 뭔가 이렇게 나를 낙인 없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그것도 행정이, 이웃이, 공동체가 공적 책임을, 공공선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그 위로를 받고 그 한 명이 살아있다면, 삶을 견뎌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은 것이냐. 결코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 그렇게 유지했거든요.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의 구부러진 팔과 그의 들리지 않는 귀 안에 청력. 그래서 항상 대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귀가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가난과 고난의 현장, 그 핍진한 가족사와 가혹한 소년 시절부터의 자기 삶을 정치에 그대로 투영시켜서 자기 운명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공화주의자로서 실현하고 있다. 정치적 상대는 항상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재명의 정치의 모든 정책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존엄에 있다.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표는 행정을 선용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치 리더, 무능한 지방정부 수장 또는 무능한 최종적 책임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단연코 정치인 이재명은 성남 경기에서부터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최종적 책임을 가진 권한 있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좌표를 제시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 없이 명분을 주면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장악한다, 공무원들을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인간에게 장악한다, 지배한다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공무원들을 선용하고 있구나. 실제로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당시에 보편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인구 4, 5만의 군도 보통 두세 달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행정 역사의 처음이잖아요. 처음으로 지난 코로나 때 현금을 전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누수 채워야 되고 중복 피해야 되고 경기도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1,400만을 제 기억에 15일 만에 전체 지급합니다. 전체 간부회의 할 때 책임자 국장님 일어서라 하더니 애쓰셨다 하면서 신상필벌이 분명하거든요. 본인이 가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필요하면 지사라도 지사에게라도 요청해서 함께 일한 전 공직자 포상하고 그들에게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모두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다 영상 촬영해가지고 30일 시군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리더십으로 아시겠지만 시도지사 업무 역량 평가 이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는 역대 조사 통계상 단 한 번도 3위권 안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경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도지사가 잘해도 국힘당 당원들이 이재명 잘한다는 소리 안 하죠. 여론조사 할 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전라남 도지사나 경북도지사가 1등합니다. 정치적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네 식구 아니야? 그래도 잘한다 해줘야지. 근데 경기도, 서울, 인천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몇 달 만에 3위권에 진입했고 끝까지 1등을 놓치지 않잖아요. 즉 정치적 적대 세력도 행정 능력, 공무원과 함께 집행하는 그 행정 선용 능력을 피부로 체감하고 인정해줬던 것이죠. 저는 그런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게 세 번째 행정 선용 리더십이다. 제가 만든 명명입니다. 네 번째는 직면의 리더십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책임 또는 정책적, 정치적 실패와 관련해서 본인을 최종적 책임자로 얘기하지 누군가 탓을 하지 않습니다. 복판에 뛰어드는 사람이 이제 갈등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 회의 진행할 때 보면 간부회의 할 때 항상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이 나중에 징계받을까 고민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고 현장 복판에 뛰어드는 대체로 무능한 리더들은 책임은 간부에게 미루고 갈등의 복판은 회피하고 그리고 민원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만 그는 늘 문을 열어놓고 민원인을 만나고 경청만으로도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을 걸언의 리더십이다. 경청의 리더십이다. 걸언, 말을 거는 리더십입니다. 대표님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는 전가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만납니다. 심지어 시민들의 댓글 하나에도 반응하는 분 아닙니까? 마지막 이재명의 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첫 간부회의 때 제가 이제 전국의 그 시도 또 기초 그러니까 광역 지방 정부의 원래 회의 강의 혁신 사회 혁신 관련해서 특강을 많이 가보거든요. 근데 항상 강의 시간을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바쁜데 대체로 누가 늦게 와요? 시도지사님이 늦게 와요. 누가 찾아왔네 뭐하네. 그리고 제때 끝나지도 않아요. 이 시간표하고 전혀 안 맞아. 저도 이제 간부회의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지사님이 정확한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략 간부들이 50명 된단 말입니다. 실국장, 산하기관장. 그럼 이렇게 돌아서 앉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서 앉으면 제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작아가지고 쭉 돌다 보면 뒤에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돌다 보니까 앞에 앉겠죠. 어려워요? 이렇게 쭉 앉다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럼 여기 세 번째 앉아요. 제 오른쪽에 두 개가 더 작은 기관이야. 이쪽에 앉으니까 여기 도지사님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앞에서 지켜봤는데 1초도 늦지 않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회의도 봤더니 빨리 오지도 않고 늦게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그래요. 옆에 있는 저 다른 그 대표한테 이제 곧 옵니다. 8, 7, 6 하면 구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뛰어올 때가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좀 여유 있게 하시지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러시더라고요. 50명의 간부와 배색자 200명, 250명인데 권한이 높을수록 그 사람이 1분을 늦으면 250명의 시간을, 즉 250분을 사실상 빼앗는 것 아니냐. 빨리 오면 더 빨리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정확히 시간을 지킨다는 거. 좀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회의를 진행할 때 보통은 마이크 쥔 권한 있는 사람이 흥분하는 순간 회의는 길어집니다. 식순하고 문제가 없어요. 거의 자기 왕국처럼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어디라고 절대 얘기 안 할게요. 찍고 있구나. 그런데 분이 딱 회의 시간도 정확히 끝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러냐 했더니 전부 다 자기 일정이 있을 거 아니냐. 나중에 사모님께 여쭤봤더니 이 양반 시계만 본다고.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이랬구나. 소년공 시절에 학대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점심시간마다 권투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공장에서. 그래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보면은 중학교라도 졸업하면 관리자 시켜준다 해서 검정고시를 시작했는데 공부할 틈이 없기 때문에 학원 다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일찍 끝내놓고 커튼 닫아놓고 공부하는데 시간과의 전투를 했기 때문에 아첨 아부 싫어하고요, 공허한 소리 미리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고. 제가 지난 대선 때 비서실에 일정 총괄을 했는데 보고를 들어가면은 절대로 그냥 대충 상대가 브리핑한 거 듣고 하지 않습니다. 볼펜 들고 저한테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검정고시 출신이라 금방 읽습니다. 빨리 공부를 빨리 해야 되니까 쫙 읽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는 분입니다. 누구처럼 막 밤새 술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간에도 항상 문서를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는 날 비가 하도 오길래 본인이 또 들고 있어 비서가 들지도 않고, 그래서 지사님 공간에 좀 쉬시지 그랬더니 내일 회의도 있고 다 봐야 할 소리로 하고, 어제도 어디 유튜브에 나오셔서 공부할 거 너무 많다. 지금 철저히 공부하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깝습니다. 이재명의 시계만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소년공 시절이. 절대 국민의 시간을 뺏지 않을 겁니다. 1년을 10년 보내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지 허투루 쓰지 않을 뿐이다. 너무 앞쪽에 설명하다 보니까 재미는 없는데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얘기하는데 제가 요새 안으로는 단합하고 밖으로는 연합해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내란 이 혁명기에 5+1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계엄의 해제. 2단계는 윤석열 체포 구금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3단계는 헌재의 파면 인용과 탄핵입니다. 탄핵 인용과 파면입니다. 4단계는 그야말로 해방 80년 이후 이루지 못했던 사회 대전환과 국가 대개혁 과제를 완수할 민주정부 4기 집권입니다. 5단계는 다시는 이 땅에 국민에게 총을 견주는 그런 세력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내란 세력 본당 잔당을 완벽하게 소탕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란의 종식입니다. 플러스 1은 재집권을 위한 집권이 돼야 된다. 이루지 못했던 그 무수한 이 국가 대개혁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 리더는 준비되어 있다. 입증된 실력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6공화국 1987년 헌법 이후에 이 평화 시기에 가장 많은, 가장 악랄한 국가 권력의 희생자로 검찰 독재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인데 0.1mm의 생사 가운데 칼침 테러를 맞고도 하늘이 도와가지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없다면 우리는 내란 종식 이후 어떤 정부를 꿈꾸겠습니까?
살아남아 준 것만으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내와 아들이 그렇게 수탈당할 때도 견뎌낸 것만으로도, 버텨준 것만으로도, 이재명의 동지들은, 또 여러분들은,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예, 청년들이기 때문에 사유는 늘 레디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연대 연합 없이 각자 도생하는 청년기를 거치다 보니 정치혁명이 실패했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정당 혁신, 당원 중심의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조직이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저희들이야 이제 50대입니다. 떠나야 될 때입니다. 아래로 깊이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선배들이 좀 미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